숙제 그 책상에 다 나눠줬고요. 한국사 50문제예요. 50문제. 근데 그 뒤에는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이 100번까지 돼 있어요. 아마 50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한국사 문제가 진짜 좋은 게 동화 교과서로만 만든 거야. 여러분들 동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막 외부에서 막 이렇게 한 거 짜집기 하거나 외부 문제집 가져온 게 아니라 동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순수 만든 50문제예요. 여기 있는 개념들은 다 풀어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뭐 다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면은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 4개도 무슨 정책인지 좀 공부를 하면서 풀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 니은, 사이식이 있죠. 사이식의 문제. 이것도 뭐 하나가 나오면은 나머지는 그 뒤인지 앞인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하면서 푸는 게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이것도 작년 선배들도 인원 한 이 정도 비슷하게 있긴 했는데 다 100점 나왔어요. 그때 한국사 2학기 때. 그렇게만 풀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동화 문제로만 만든 그것만 나눠줄 거거든. 다른 문제 아예 안 하고 이것만 막 100개씩 막 있어요. 문제가 이것만 많이 풀면은 확실히 그게 확확 늘어요. 그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 통합사회는 50문제 이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통합사회가 아까 세계화 나간다 했나? 그 축제? 그 부분 할게요. 4-1 그렇게 할 거고 아까 했던 거 도천 불황하고 병미 부양명 그리고 참정권 영차랑 참정권 바이마르 세계 인권 선언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정리하시면 되고 2세대에서 근교한 3개 외워야 돼.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그리고 여기는 뭐야? 너 알아듣니? 너 그거 먹어라. 제자 지평 말고. 요거 꼭 외워야 돼. 웃지만 말고. 알겠죠? 꼭 외워야 돼. 그렇게 하고 현대사회 주문 하나 딱 4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오늘은 이게 1-1 전체예요. 그래서 요거 뼈대 잡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가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게 새로운 내용이 많이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통합사회 프린트에. 그래서 요것만 좀 뼈대를 잡으시면 문제 풀면서 익히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펴보세요. 그거 이제 그만 펴고 한국사도 여기 74쪽 있죠. 너네는 페이지가 달라요. 뭐 피시면 되고 주제는 다음 주에 좀 줄게요. 일제강점기 할 겁니다.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 혹시 학교에서 진도 나왔어요? 무단통치까지 아까 나왔다 했죠? 지금 맞아요? 뭐? 아니 너네는 좀 뒤야. 80 몇 쪽이야? 아닌가? 100쪽인가? 100쪽. 너네는 100쪽이야. 내가 교재를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70 몇 쪽이고 너네는 100쪽이에요. 어쨌든 일제강점기가 1910년 8월부터 1945년 몇 월까지예요? 알아요 혹시?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나?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8월 그쵸. 광복절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자, 8월 15일까지. 딱 8월달 8월 22일인가부터이기 때문에 한 35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5년인데 나는 이제 한국사를 역사교육과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좀 많이 가르쳤는데 내신, 수능,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있어요. 크게 4개를 다 가르쳐봤어요. 근데 공무원이랑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내신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은 파트별로 시험이 나오지만 얘네들은 구석기부터 현대사까지 다 나오잖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봐 항상 전범위에서 너네는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렵냐 하면은 1위가 어딘 줄 알아? 1위? 1위가 여기에요. 일제강점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는 걸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35년밖에 안 되는데 되게 많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 표를 만든 게 이겁니다. 이게 왜 만들었냐면 일제강점기가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어디 하고 있어. 그 교과서도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나가고 이러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나갔다가 갑자기 삼국시대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일제강점기도 되게 난잡해요. 솔직히 막 뒤로 갔다 이래요 시대가.
그래서 머릿속에 이 표를 그려놓고 아 내가 지금 1910년대 식민 통치를 하고 있구나. 1920년대 민족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머리가 덜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년대 통치 방식은 거기도 써있지만 무단 통치 그리고 20년대는 문화 통치 근데 가로 열고 민족 분열 정책입니다. 원래는 무단 통치 뭐야 무력으로 그냥 때려 죽이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문화 통치로 바뀌어요. 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 그쵸?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놈들이 이거 얘네들 함부로 다루니까 저항이 심하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통치해줄게가 문화 통치예요. 그래서 문화 통치인데 얘네들이 진짜로 잘해줄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말로는 문화 통치지만 우리나라를 이간질하고 친일파를 양산하기 위한 민족 분열 정책으로 같이 갔다. 그래서 양면적으로 갔다는 거죠. 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10년, 20년대 동안. 그랬는데 또 1929년 10월 23일에 우리가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의 바람이 불잖아요. 이 대공황 때 이거 조금 세계사적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승전국가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이런 데 있죠. 이때는 뭐 같은 나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런 나라가 싸워서 여기가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니까 이때 일본은 어느 편이었을까요? 왼쪽 오른쪽 중에 혹시 알아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전반적인 이해가 편해요. 왼쪽. 맞아요. 영일 동맹이었잖아요. 영국이랑 같은 편이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에 들어가요. 중국도 여기에 들어가요. 참고로.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를 뱉어낼 수가 없는 거야. 아까 패전국이 식민지 뱉어낸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승전국이니까 식민지를 안 뱉어낸 거야. 그쵸? 그런 와중에 1919년에 아까 3.1운동이 있었고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참고로 연도가 1914년부터 1918년 이게 1차라서 그런지 뭐야 이거 또 밀었냐? 아씨 야 이거 내가 맞춰놓은 건데 이거 됐다. 좀 장비가 좀 열악하죠? 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918년 11월 11일에 끝나요. 1차 세계대전 빼빼로 데이 때. 그쵸? 그리고 나서 1919년에 뭐가 열려요?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잖아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때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라고 있어요. 윌슨이 민족. 그쵸? 14개조 평화 원칙 중에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거야. 우리가 아까 자결권 배웠죠? 3세대 인권 할 때 그 자결이야.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야 윌슨 이 새끼 좋은 놈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래. 우리도 식민지 해방을 약속을 해주는 건 했는데 사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되는 거였던 거야. 그쵸? 그래서 3.1운동이 어쨌든 실패로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1929년 대공황 때부터는 일본이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대공황 때 영국과 프랑스는요 어떻게 대처를 해요? 식민지가 많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블록 경제라 그래서 다 블록으로 막아놓고 자기 식민지는 자기만 팔 수 있게끔 해서 자기 식민지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쵸? 근데 신흥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은 왜 신흥국가라고 했냐면 독일은 아까 1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 다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어. 일본도 식민지 해봤자 한반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이제 자기 식민지에다 물건을 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뺏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추축국을 형성을 해서 맺은 협정이 뭐예요? 방공협정을 맺죠. 이게 1930년대 초반이야. 방공협정은 왜 이름이 방공협정이냐면 얘네들 특징이 히틀러나 이런 애들이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방지하는 모임이야. 공실모야, 공실모.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군국주의를 형성을 해서 여기저기 전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일본을 알아야 되죠. 일본이 어디를 쳐들어가냐 대공황 이후에 1931년에 그쵸 만주사변 만주국을 세워버리죠. 32년에 상하이 사변이 있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렇죠.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7월 7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1년에는 중국을 치는 게 아니라 어딜 쳐요? 그렇죠. 태평양.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버리죠.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커진 거야. 그래서 이제 1945년에 폭탄 2번 맞고 착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대공황 때문에 일본 애들이 전쟁을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려니까 식민지 좀 뜯어내야 돼. 근데 식민지가 어디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조선 놈들한테 총을 쥐어준 다음에 일본을 위해서 싸우게끔 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총을 주면 얘네가 일본을 위해서 싸울지 일본에다가 때려 갈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의 민족성부터 완전히 없애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죠. 한국 신민화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병참 기지화 정책이 있어요. 병참 기지화는 뭐예요? 한반도를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 이거. 그래서 이 양상으로 끌고 간 게 민족 말살 통치고 여기 세 가지 파트는요. 뭐 준 다음에 어느 시기인지 물어보는 게 기본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갈 거고 오늘은 여기 5칸 나갈 겁니다. 9칸 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일제강점기는 이 파트를 보고 9단락으로 나눠서 내가 지금 무단통치에 뭐 1910년대 무장투쟁을 나가고 있구나, 뭐 1920년대 문화통치를 나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해서 기억을 하면은 9개로 나눠지고 플러스 3.1운동. 3.1운동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3.1운동은 이제 이 사이 시기에 한 파트로 쪼개서 내용은 얼마 없어요. 다룰 거고 그리고 임시정부와 의열단 있죠. 3.1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에 다 생겼단 말이야. 얘네도 따로 빼서 해야 돼. 왜냐면은 얘네는 이때 딱 생겼는데 이때 어느 시점에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쭉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넣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얘네 따로 빼가지고 총 9개, 11, 12개 파트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요거 5개 갈 거고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그 페이지마다 그 날개 맨 위에 그 9칸짜리가 있죠? 그게 있는 거야. 그 검정색이 지금 하는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회색이랑 검정색이 있어요. 회색은 이미 나간 파트라는 거고 검정색이 지금 여기 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고 무단통치부터 들어가 볼게요. 무단통치 1910년 우리가 일사조약 때 조약 내용이 뭔지 혹시 알아요? 외교권 박탈이랑 뭐가 있어요? 뭘 설치했어요? 통감부를 그쵸? 통감부를 설치했죠. 초대 통감이 누구야? 그쵸?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 근데 어떻게 돼요? 그쵸?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한테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통감이 데라우치 통감이 있어요. 근데 뭐 한국사 해봐서 기억 날 수도 있는데 신민회 때 대고인 사건 혹시 알아요? 그때 이제 안명근이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 모금 활동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날조해가지고 다 체포했잖아요. 근데 데라우치 통감이라고 안 하고 총독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1910년이 넘어갔어요. 그때 신민회가 없어질 때가. 그래서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제일 먼저 설치한 게 뭐예요? 그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죠.
그러면서 통감이 총독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초대 총독은요 방금 얘기한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총독이 일반인이 총독이 되는 게 아니라 육해군 대장 출신을 총독으로 만드는 거야. 일본의 그 무단 통치 성격을 잘 알려주는 게 이건데 일부러 군인 출신을 총독에 앉힌 거예요. 총독은요 이랑 바로 밑에 직속이고요. 총독이 있으면은 총독 바로 아래 총감 2명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정무총감 그리고 그쵸. 정무총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무총감은 정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총감이고 경무총감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총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넘버 2야. 그 정도로 총독 아래 굉장히 이제 무단 통치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깔아놓은 거고요.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놓고 이 총독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장악했고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자인 거야. 그래서 이 총독한테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총독 위에는 일본의 국왕밖에 없는 거야.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추원을 설치하는데 중추원은 우리가 독립협회 중추원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름만 같은 거야. 의회 형태로 설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조선총독부에 실권은 없는 자문기구였고 그냥 이런 거야. 너네도 말 잘 들으면 이런 거 앉을 수 있어. 이런 자리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친일파 홍보하는 기구로 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무단 통치 1919년 3.1운동까지 한 번도 제대로 소집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총독의 따까리 느낌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됐죠? 중앙의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이제 무단 통치를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했냐? 요거 너무 중요하죠. 헌병경찰제도. 헌병 혹시 알아요? 헌병? 남자애들은 헌병 좀 알 거 아니야 또. 헌병은 군대 안에 있는 경찰이에요. 그쵸? 우리가 일반인도 경찰이 있는데 군부대 내에도 경찰이 있잖아. 근데 그게 헌병인데 헌병은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알겠지만 괜히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어디 막 단추 같은 게 풀려 있거나 이러면은 데려와 가지고 그냥 바로 처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다가도 막 선임들이 야 헌병 온다 이러면서 갑자기 걸음 똑바로 걷고 막 옷 매무새 갑자기 단정하고 막 이래요. 눈치를 막 볼 수밖에 없어 헌병을. 근데 일반 경찰을 그 헌병으로 앉혀놨다는 거는 진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군기 잡듯이 바짝 잡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헌병 경찰 해서 그 군대 갔을 때 여기 이제 그게 있어. 완장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